Clapperboard EP1 한국어 며느리의 첫날 숨막히는 침묵. 새벽에 찬 공기가 온 집안에 내려앉은 듯 정적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새로운 집에 발을 들인 지 하루도 되지 않은 날 그녀는 벌써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움찔했다. 한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대신 의심, 경계, 지켜보겠다는 단단한 벽이 담겨 있었다. 미소도 없었고 따뜻한 말도 없었다. 딱 하나, 며느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는 철저한 평가의 시선만이 있었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다. 알지? 우리 집안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차분한 말투였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펄풀 너를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없다. 펄풀는 경고가 숨어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다가와 멈춰섰다. 손을 들어 가볍게 주먹을 쥐고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그어놓듯 말했다. 우리 아들, 절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해. 그 말은 법처럼 떨어졌다. 며느리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을 본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첫날부터 이러면 앞으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시어머니의 표정 뒤에 이 집안의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Clapperboard EP2 한국어 사라진 기록.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되다.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가와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주민등록등본 어디 있니? 뜻밖의 질문이었다. 며느리는 어제 남편 서랍에 넣어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없더라. 분명 서랍에 없다. 내가 뭘 숨기는 건 아니겠지. 순간 며느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실제로 등본은 그녀가 넣어두었는데 이에 없어졌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말했다. 이 집안은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특히 출신이나 가족 관계 같은 건 아주 중요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그 반응을 정확히 읽고 주먹을 쥐고 며느리를 압박하듯 말했다. 너 혹시 숨기고 싶은 거거라도 있는 거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이 동시에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눈물을 역시 뭔가 있다는 증거로 오해했다. 울면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날카로운 말이 떨어졌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표정이 단숨에 바뀌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없어졌다고? 대체 누가 그 파일을? 며느리는 들었다. 파일, 사라짐, 누군가. 그리고 깨달았다. 등본이 아니라 이 집안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걸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생각한 것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도대체 이 집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야? Clapperboard EP3 한국어 반전의 시작. 진짜로 사라진 사람.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다. 그녀의 울음기 있는 얼굴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또?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천천히 흐를 뿐이었다. 남편이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원벽주의라서. 근데 오늘은 유난히 예민했을 거야.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예민한지. 그 이유를 그녀는 이미 조금은 눈치챘다. 그때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대체 누가 우리 형님 기록을 가져간 거야? 그 파일은 존재 자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며느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형님.
시어머니에게는 죽었다고 들었던 인물, 사진도 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가족의 오래된 이야기야. 그 순간 며느리는 제대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감시받고 의심받고 몰아붙여졌던 이유는 단순한 며느리 평가가 아니었다. 그들의 집안에는 어쩌면 사라진 사람, 혹은 지워진 과거, 그리고 숨겨진 죄가 있었다. 하지만 반전은 아직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우연히 창고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 옛 기록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낯설지만 그 눈은 너무 익숙했다. 남편과 똑같은 눈, 그리고 그 밑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남 존재를 말하지 말 것.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사라진 건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사라진 건 사람이었다. Clapperboard EP4 한국어 사진 속 장남,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 며느리는 사진을 지은 손을 떨며 숨을 삼켰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매일 아침 마주하는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장남 존재를 말하지 말 것.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에 말하지 말 것일까? 이에 사진첩은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척이 느껴졌다. 그걸 어디서 봤니? 시어머니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 눈빛엔 더 이상 평가도 의심도 없었다. 경고했다. 며느리는 천천히 돌아섰다. 손에 쥔 사진을 숨기지도 않았다. 이 사람이 누구야?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며느리는 보았다. 두려움, 그 사진 내려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다. 이걸 얘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방 안 공기가 갈라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는 공식적으로는 내가 장남이야. 하지만 진짜 장남은 기록에서 지워졌어. 며느리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외쳤다. 그만해.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늘 언벽하고 단단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그의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그 아이는 우리가 없애버린 존재야. 정적. 며느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없애버린 존재. 그건 단순히 기록에서 지운 게 아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심했다. 이 집안에서 다음으로 사라질 사람이 자신이 되지 않도록. Clapperboard Fire EP4 Search Ending Mentor. 기록에서 지워진 장남, 그리고 그를 없애버렸다는 시어머니의 고백. 다음 화 진짜 진실이 터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EP5에서 더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납니다. Clapperboard EP5 한국어 지워진 이름, 남겨진 지혜.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우리가 없애버린 존재야.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입안에서 닳아버린 문장처럼. 옆에서 남편은 숨을 죽인 채 누워있었다. 자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숨결은 너무 불규칙했다. 당신.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느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름을 지우면 끝나는 걸까? 사진을 숨기면 사라지는 걸까? 기록을 없애면 그 사람의 고통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
눈물이 주렁이 베개를 적셨다. 그때 옆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 형은 착한 사람이었어. 며느리는 몸을 돌려 남편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다. 어릴 때 형은 항상 나 대신 혼났어. 항상 나 대신 맞았고 항상 나를 앞에 세웠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형은 나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 늘 웃으면서 말했어.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며느리는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도 형은 나를 불렀어. 밤이었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아버지가 형을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다고 했거든.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손으로 입을 막지 않으면 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았다. 형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나를 한 번 안고 웃었어. 그 웃음에 얼마나 아팠을지 며느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형은 없었어. 경찰도 없었고 장례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은 너무 조용했어. 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어. 그 아이는 원래 없던 애라고.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분노도 폭력도 아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침묵하는 그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어제 일은 잊어라.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래. 불편한 진실은 묻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다. 그분은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분은 살아있었고 웃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이전의 냉정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고 깊은 피로와 후회가 깔려 있었다. 그 애를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었다. 그래서 더 완벽해져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고 다시는 흔들리면 안 됐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며느리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안은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지인이었고 모두가 남겨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창고로 내려갔다. 사진첩을 다시 꺼내들었다. 장남 존재를 말하지 말 것. 그 아래 조그맣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문장. 그래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 순간 이 집안의 침묵은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Clapperboard EP5 엔딩 멘트. 지워진 이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남는다. EP6에서 그녀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Clapperboard EP6. 한국어 침묵을 깨는 사람.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어제와 같은 집, 같은 공기였지만 며느리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은 더 이상 어제의 집이 아니라는 걸.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며느리. 젓가락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 집안에서 늘 그랬듯 가장 익숙한 언어였다. 며느리는 밥을 한 숟갈 뜨다 멈췄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분 이름을 제가 알고 싶어. 순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만해. 낮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분명한 목소리였다. 이제 그만해야 할 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이름이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건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정적, 이 집안에서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 남편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며느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말리지 말라는 뜻인지 붙잡아달라는 뜻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 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그 말 속엔 협박이 아니라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잃었어요. 그분을 지우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혼자 외출을 나갔다. 집을 나서며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행한 곳은 오래된 구청기록 보관소였다. 먼지 쌓인 서류와 잊힌 이름들이 모여있는 곳. 가족관계 변동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다. 장남의 이름이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고 있는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려 손을 멈췄다. 이상하네요. 며느리의 손이 굳었다. 기록엔 있는데 삭제 처리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 말은 희망처럼 들리기도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다. 며느리는 그날 복사본 하나를 받아들고 천천히 건물을 나섰다. 종이 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짧은 메모가 남아있었다. 가족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다. 밖에 다녀왔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계속 침묵할 건지 아니면 이름을 불러줄 건지. 시어머니는 종이를 바라보다 손을 뻗었다. 그러나 닿기 직전 손을 멈췄다. 그 손은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지어온 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알았다. 이 집안에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클래퍼보드 EP6 엔딩 멘트 강력 추천. 침묵을 지키면 가족은 유지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EP7 이름이 불리는 날. 클래퍼보드 EP7 한국어 이름이 불린 날 가족은 갈라졌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그 종이는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소름을 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음으로써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듯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설득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이건 이제 누군가의 선택이어야 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이름을 말하면 우린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다. 가족도 회사도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게.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슬픔을 느꼈다. 그러므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은 끝까지 혼자였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아이 이름은
입술이 떨렸다. 한 번 입을 열었다 닫고 다시 숨을 고른 뒤 마침내 말했다. 정우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우. 그 이름은 기록 속에만 존재하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이었고 웃음이었고 살아있던 증거였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 울었다. 형, 미안해. 그 말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애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며느리는 숨을 삼켰다. 엄마는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근데 없는 사람 취급은 하지마.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의 무너짐은 걷잡을 수 없었다. 난 그 말을 듣고도 그 애를 지우는 선택을 했어. 살아있는 사람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거든. 그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행한 가장 잔인한 판결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만 혼자 두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정우는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도 용서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잠을 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짐을 쌌다. 남편이 다가왔다. 가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남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럼 난? 며느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침묵 속에 남을지 이름을 부른 사람으로 살지.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정우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은 권력도 위엄도 없는 한 명의 어머니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이 집안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신호였다. 클래퍼보드 EP7 엔딩 멘트. 필수. 이름이 불린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EP8. 선택의 대가가 시작된다. 클래퍼보드 EP8. 한국어 기록되지 않은 아이, 봉인된 방.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생각하며 숨쉬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TV를 켜두어도 그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며느리는 이제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사진이 발견된 것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이 흘러나온 것도 남편이 끝내 고개를 돌린 것도 이 집에는 분명 열리지 말아야 했던 방 그리고 의도적으로 닫아둔 진실이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다. 복도로 지나가며 문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계단 옆 창고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새가 맞물리는 소리. 분명히 잠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벽 2시 17분 집안 어딘가에서 들린 철컥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스스로 잠금 장치를 풀어버린 소리 같았다. 며느리는 잠에서 깼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당기듯 발을 움직이게 했다. 복도는 어둡고 계단은 유난히 길어 보였다. 계단 끝, 창고 옆 벽, 늘 장식장만 있다고 믿어왔던 벽 한가운데서 그녀는 아주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벽과 벽 사이 숨겨진 관계. 손을 놓자 차가운 손잡이가 만져졌다. 한 번의 숨. 그리고 문이 열렸다. 공기가 달랐다.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냄새와 함께 시간이 멈춘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 방이었다. 작은 침대, 바랜 고민은, 색이 바랜 커튼, 그리고 벽 한가운데 연필로 또박또박 적힌 이름. 서준.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섰다. 그 이름은 가족관계 증명서 어디에도 없었다. 기록되지 않은 아이, 존재하지 않는 이름.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다. 아이의 글씨였다. 엄마가 오늘은 웃었다.
하지만 나를 보진 않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고 문장은 짧아졌다. 아빠는 나를 보지 말라고 했다. 형이 생겼다고 했다. 근데 이에 나는 여기 있어야지. 마지막 장에 다다르자 글씨는 거의 긁힌 자국에 가까웠다. 오늘은 문이 잠겼다. 나가고 싶다. 그 아래 날짜만 적혀 있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며느리가 돌아서자 남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무너져 있었다. 당신이 장남이 아니란 거죠. 며느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대신해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언벽한 장남이 필요했어. 아픈 아이는 필요 없었고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의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 방에서 나와. 그 아이는 이미 끝난 이야기야.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그 순간 며느리는 확신했다. 이 집안에서 지어진 것은 아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기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이제 다시 열리고 있었다. And with left arrow above, EP attending 어른 문구. 다음 화 기대로도 기록되지 않은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불리지 않았을 뿐이다. EP9 진실을 감당할 사람. Clapperboard EP9 한국어 살아남은 자레지아. 그날 이후 집은 분명히 둘로 갈라졌다. 말을 잃은 시어머니의 공간과 무너져가는 남편의 방.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을 본 며느리가 숨쉬고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건 각자의 죄를 숨기기 위한 벽이었고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거짓이었다. 며느리는 서준의 공책을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 지역 의료시설,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서준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은 찢겼지만 흔적은 남아있었다. 한 요양병원의 간호사는 며느리를 보자 고개를 갸웃했다. 그 집 아이요. 네, 기억나요. 말수가 거의 없던 아이. 항상 혼자 울었어요. 보호자는 얻어 아이를 보진 않았죠. 며느리의 손이 굳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왔어요. 사망 기록은 없었어요. 그냥 인계되지 않은 아이처럼 사라졌죠. 그 말은 명확했다. 서준은 죽었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그저 없어진 아이였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술에 취한 채 말했다. 말이 아니라 쏟아내듯 고백했다. 난 형이 죽었다고 믿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살아도 되는 것 같았거든. 그의 눈엔 죄책감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대체된 거야. 그 말은 위로도 비난도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남편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는 울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울음은 살아남았다는 지뢰 무게였다.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랍은 얼려 있었다. 공책은 사라졌고 침대 위엔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다. 너도 선택해야 한다. 그 글씨는 단정했고 익숙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이유 없이 잠에서 깼다. 집안은 모두 꺼져 있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차 키가 없었다. 불안은 직감이 되었고 직감은 확신이 되었다. 며느리는 맨발로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종이가 타는 냄새.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보았다. 불꽃 속에서 천천히 검게 변해가는 페이지를. 서준의 공책이었다. 멈추세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돌아섰다. 이 집은 진실로 무너지지 않아. 입을 다물면
모두 살아. 며느리는 한 걸음 다가섰다. 아느, 당신만 살죠.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남편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아니,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를.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사람이야. 형 대신 놓인 물건이 아니야. 정적이 방을 덮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너도 필요 없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리고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End with left arrow above. EP9 ending 문구. EP10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때로 가장 무거운 죄가 된다. EP10 Final 이름이 불린 후 가족은 끝났다. Clapperboard EP10 Final 한국어 이름을 부른 사람.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섰다. 더 이상 이 벽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침묵으로 덮어온 이 집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찾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기자, 변호사, 그리고 아이의 이름, 서준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숨기지 않았다. 기록에서 지워졌고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날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봉인된 방, 삭제된 장남, 존재를 말하지 말 것. 그리고 제목 아래 분명히 적힌 이름, 서준. 그 이름이 세상에 실린 날, 가족은 온전히 갈라졌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식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침묵을 선택하지 못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알고 있었고, 도망쳤고,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형이 대신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집은 압수되었고, 벽 속에 숨겨졌던 방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아이방, 작은 침대, 고민은, 그리고 벽에 남은 연필 자국. 사람들은 분노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류했다. 괴물은 시어머니다. 아들은 공범이다. 며느리는 피해자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괴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괴물은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들, 보았지만 모른 척한 시간들, 가족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이름 하나. 그것들이 아이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날, 며느리는 한 번 더 그 방에 들어갔다. 곰 인형을 안고 바닥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그 말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린 말이라는 걸. 문을 닫고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눈을 찌를 만큼 밝았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적어도 그래야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줌마. 아이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아이였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러나 한 번도 잊힌 적 없던 목소리. 저, 서준이야. 며느리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 살아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무너졌다. 기록이 아니었다. 방도 아니었다. 이야기의 끝도 아니었다. 아이의 존재는 죽음이 아니라 침묵 속의 생존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진다. Clapperboard Fire EP10 Final Ending 멘트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아이는 정말 사라졌을까?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